쓰레기를 수거하는 남자들, 즐겁게 일하는 두 명인데요. 묵직한 노란 드럼통, 그 안에 담긴 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바닷속에 버려진 수많은 폐기물들, 몰래 투기되는 중이었죠. 이건 선거 자금과 결부된 비리였다는 사실. 일이 커지는 게 불안했던 정치인 버거는 결심을 했습니다. 녹취 테이프로 자진 신고하는 거였죠. 한편 공기 딱총으로 길 건너 건물을 염탐하는 칼. 한 여인에게 빠진 거였는데요. 참고로 따라하면 큰일 나는 행위라는 사실. 오늘도 야심한 시각에 출근하는 칼과 제임스. 교대조 두 명과는 언제나 신경전이 오갑니다. 서로 골탕 먹이기 대결. 아까 건너집 여인은 선거 캠프의 직원 수잔, 그리고 선거를 앞둔 정치인 버거. 그런데 테이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열리라는 환경미화 듀오. 껄렁한 둘을 탐탁치 않게 보던 경찰들도 있었죠. 결국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러 간 버거. 자백과 함께 증거인 테이프를 건넸습니다. 테이프는 바뀐 거였죠. 그런데 이 경찰도 부패해 있었던 사실. 이제 테이프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환경미화 회사에선 함정 대결이 이어졌죠. 근데 소란스럽게 일하는 게 문제가 되어 민원이 들어온 두 사람. 내일부턴 감시인이 동행한다는군요. 그때 소란스러운 길 건너 여인의 집. 테이프를 찾으러 온 정치인 버거였습니다. 내 사랑 그녀를 괴롭히는 놈에게 공기총을 쏴주는 칼. 궁디의 명중. 고소해하는 그때 조직에 두 사람이 난입해 버거를 처치해버렸습니다. 문제의 테이프를 챙긴 뒤 시체를 처리하려는 킬러들. 하지만 덜렁대다 통을 떨구고 말았죠. 다음날 감시인과 업무 중인 두 사람. 플래툰에서 전역했던 그 병장? 아무튼 퇴역군인인 그가 동행합니다. 아주 까칠한 남자. 그렇게 쓰레기 수거 중에 통 속에 죽어있던 정치인 버거를 발견한 겁니다. 어제 궁디를 쏴줬던 그 남자였죠. 일단 시체를 체크하는 루이스. 다행히 사인은 총이 아니었는데 하필 이때 경찰 듀오가 등장합니다. 은근슬쩍 취객인 척 넘어가게 됐죠. 칠칠 맞은 킬러 듀오. 시체는 분실했지만 입수한 테이프는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테이프는 아무튼 참전군인이어서 그런지 루이스는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데요. 교대조는 오늘도 당하는군요.
죽은 정치인은 왜 데리고 다니는지 아무튼 피자도 시키고 건너집 여인을 지켜보는 남자들. 그녀가 죽인 건지 아닌지 직접 만나보기로 합니다. 는 핑계고 작업 걸려는 것 같은데요. 뭐 잘생김이 무기인 덕에 자연스럽게 집에 침투하는 칼. 발목 빈 게 핑계였지만 물 흐르듯이 술 한잔을 함께 하는군요. 주민이라 뻥친 칼은 그녀의 냉장고 사정도 빠삭했죠. 그렇게 주문한 피자가 오고 시체 목격. 그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영화 특. 악당 부하들이 겁나 무능함. 참전군인 루이스는 PTSD를 겪는 듯하네요. 한편 이 둘은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나갑니다. 잘생겨야 가능한 일이랄까? 암튼 시체를 킬러에게 발각당한 후 3단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신호위반 덕에 4단 추격전이 됐네요. 그리고 그건 하필 그 밉상 경찰들. 검문 압박에 루이스가 급발진을 합니다. 그렇게 제압당한 두 경찰은 그만. 이 선남선녀는 달달한 데이트를 하고 여기까지 찾아온 교대조 두 사람. 뭐 킬러 듀오에게 잡히긴 했습니다만 이들은 꼴통이었죠. 도망치려는 그때 폭발. 이 와중에 진실을 고백하는데요. I don't live in your building. You almost every day for the last 6 weeks. And the next morning, I found Berger's body in the trash. Tape, and I went down to my car to get the right. 드디어 상황을 파악한 수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경찰들은 지금 그렇게 경찰차를 타고 가려던 그때 다시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원본 테이프도 압수당했죠. 정확히 뭐 하는 데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나쁜 조직, 기업에 끌려간 두 사람. 그들을 구하긴 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바다에 버려질 운명이 되겠네요. 그리고 트럭으로 적진에 진입하는 남자들. 우연히 작동된 레바 덕분에 킬러들을 처치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불법 폐기물 투기 작업. 잠입한 두 사람은 위기를 겪으며 칼을 찾았습니다. 그때 찾아온 사설 경비들. 유사 경찰들의 말로도 역시 여차저차 인질극을 시작하는데요. 이판사판 격투가 이어집니다. 구출된 수잔과 악당 보스 최후의 폭주. 그의 마지막을 함께 보시죠. 엉덩이 딱콩과 함께 쓰레기다운 응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누가 좀 풀어줘라. 1990년작 궁둥이에 총을 쏜 남자였습니다. 골려주려고 공기 딱 총을 쐈던 그 남자가 다음날 시체로 발견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아시다시피 주인공 칼과 제임스 배우는 실제로 형제입니다. 먼저 형인 에밀리오 에스테베즈, 우리 채널 출연작은 맥시멈 오버드라이브, 프리잭, 원초적 무기 등등. 동생 찰리 씨는 플래툰, 병창투쟁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인 마틴 씨는 초능력 소녀의 분노에 출연했었죠. 두 형제가 이름이 다른 이유는 마틴 신 집안은 원래 스페인 이민자 출신이었습니다. 헐리우드에 입성할 때 에스테베즈라는 이름이 어려울 거라는 우려에 마틴 신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찰리 씨는 그 이름을 따른 것이고 에밀리오 에스테베즈는 원래 이름을 쓰는 거죠. 세 부자 모두 영화판에서 다양한 활동과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들 형제나 부자가 동시에 출연한 작품들도 꽤 많죠. 미국 할리우드에는 브래드 팩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80년대 유명한 청춘 영화에 출연했던 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해당 시기에 주목받은 스타들을 분류한 것이라 볼 수 있죠. 조찬 클럽이나 아웃사이더, 세인트 엘모의 열정 등이 대표적인 영화인데요. 여기에 출연했던 젊은 배우들이 브래드 팩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오늘의 감독이자 주연인 에밀리오 에스테베즈와 데미 무어, 톰 크루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등등이 있죠. 이 중에 당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배우로는 톰 크루즈나 로다주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로다주는 여러 풍파도 겪었지만 극복한 후에 아이언맨 등을 거쳐 현재는 어마어마한 탑스타가 되었죠. 탐 크루즈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다른 멤버들을 소개하자면 마네퀸에 출연했던 앤드류 메카시와 제임스 스페이더가 있습니다. 이 둘은 훗날 미드 블랙리스트에서 감독과 주연으로 만났는데요. 앤드류 메카시가 감독이 되었고 제임스 스페이더는 엄청난 포스의 주연 레딩턴이 되었죠. 또 다른 브래드 팩 멤버는 조니 파이브 파괴작전과 워게임의 주연 엘리 쉬디나 패트릭 스웨이지, 숀 펜, 다이안 레인 등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영화 궁둥이를 쏜 사나이 얘기로 돌아가보면 건너집 여인 수잔 역할의 레슬리 호프, 최근엔 감독으로서의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설국열차와 로스트 인 스페이스 드라마판에서 감독을 맡는 등 최근 들어 다양한 작품의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역군인 루이스 역의 키스 데이빗, 그는 찰리 신 주연 플래툰에서 말년병장 킹병장이었죠. 오늘 영화엔 플래툰의 연장이라 볼 수 있는 연출이 꽤 나왔습니다. 베트남전 후유증인 환각을 보는 장면과 공격적인 성향, 치료를 권유하는 피자맨 등등이 인상 깊었죠. 플래툰 엔딩에서 반다나를 묶고 있던 찰리 신의 모습과 오늘의 반다나, 킹병장과의 만남 등 여러모로 플래툰과 엮어볼 수 있는 재미가 있었네요. 아무튼 남의 집 염탐은 하면 안 될 짓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는 짧은 또 티븐 킹 영화입니다. 안녕.